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개고리를 이용한 크로스 또는 숄더백, 토드백, 가방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해보고자 해요. 뜨개 기법은 새우뜨기로 떴고 개고리를 이용을 해서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저는 바늘은 무사용 6호 코반을 이용을 해서 가방을 떠줬기 때문에 가방끈 또한 무사용 6호로 떠주도록 할게요. 자, 끝부분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끔 남겨주고 시작을 해주셔야 해요. 끝부분 마무리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략 남겨놓는 길이는 여러 번 감쌀 수 있도록 약 20cm 정도 조금 여유 있게 남겨주고, 자, 중심 부분 밑틀어서 매직링으로 새우뜨기 떠줄 거예요. 일단 매직링 사슬 매듭 만들어서 사슬 2코 먼저 떠줄게요. 사슬 2코 떠준 다음에 새우뜨기는 짧은뜨기의 변형이에요. 짧은뜨기를 떠주는데 계속 편물 방향을 한 방향으로 뱅글뱅글 돌려가면서 가방끈을 만들어주는 형태예요. 자, 첫 번째 사슬코에 그대로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 사슬 기둥 뜨기 전에 편물을 반대로 돌려줄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돌려준 다음 똑같이 다시 한 번 더 이때 반에 넣어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편물이 앞쪽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이렇게 세로로 보셨을 때 V자 코 아래에 바로 있는 여기 사선 라인이 하나 보일 거예요. V자 아래 사선, 이 사선에 그대로 반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 다시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 이렇게 두 번은 한 줄로만 떠줘요. 그런 다음 실 돌리는 방향 동일하죠. 반대로 돌려주고 이제는 실이 한 가닥 그리고 두 가닥을 함께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그러면 편물 돌려주고 그대로 넣어준 다음에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 다시 편물 한 바퀴 돌려주고 V자 아래에 두 가닥, 이렇게 두 가닥 겹쳐져 있죠. 겹쳐져 있거나 면실로 떴을 때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 다음 편물 돌려주고 다시 떠주고. 자, 이렇게 떠주면 새우뜨기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편물이 계속 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른쪽 편물이 내 몸 앞을 지나 이렇게 한 반 바퀴 돌면 이렇게 사선으로 보이게 돼요. 사선에서 끌어올려서 짧은뜨기. 다시 측면으로 돌려주면 이렇게 V자 코, 내가 지금 걸려있는 코 V 아래에 이렇게 두 가닥이 보일 거예요. 두 가닥으로 끌고 와서 짧은뜨기. 다시 편물은 오른쪽에서 내 몸 앞을 지나서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런 다음 편물 끌고 와서 짧은뜨기. 이렇게 원하는 길이만큼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뜨다 보면 새우뜨기든 어떤 뜨기든 뜨기 기법에 따라 차이점은 있지만 제가 지금 가방끈을 어떻게 시작을 해요? 가로를 쭉 먼저 떠두고 되돌아오는 형태가 아니라 가방 길이를 먼저 사슬을 뜨고 나서 되돌아오는 형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방끈이 늘어나는 길이 방향대로 길이를 떠나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지게 되겠죠. 당연히 늘어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중간중간 이렇게 뜨면서 억지로 늘려줘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최종본을 떴을 때 가방을 사용을 하더라도 늘어나는 한계점이 있죠. 물건을 넣더라도 아예 만지지 않았을 때, 당기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어느 정도 신축성이 있었던 게 저는 센치를 잴 때, 가방끈을 원하는 길이를 잴 때 한번 쭉 늘려준 다음에 원하는 길이를 맞춰주는 편이에요. 그래야지만 끈이 많이 늘어지지 않는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동일한 방법대로 쭉 원하는 길이까지 떠주시면 되고요. 약 크로스는 100에서 105cm 정도 떠주시면 돼요. 물론 키가 더 크거나 제 키가 160 언저리쯤인데 제 키보다 좀 키가 크거나 혹은 상체가 좀 기신 분들은 더 떠야 할 수도 있어요. 100에서 105cm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떠본 다음에 이렇게 크로스를 한번 걸쳐봐 보세요. 그러면 더 떠야 될지 그만 중단을 해야 될지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 100cm에서 105cm를 기준으로 해서 원하는 길이만큼 모두 뜨고 나서 이제 마무리할 때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는 원하는 길이까지 모두 다 뜨고 왔어요. 자, 마지막 똑같이 두 가닥 넣고 실을 끌고 와서 짧은뜨기 하는 게 아니라 이 실 그대로 통과해서 빼뜨기 하듯이 사슬 하나만 남겨놔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똑같이 실은 20cm 정도의 여유를 두고 돗바늘을 넣어서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 여유를 두고 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매듭 없이 바늘에서 쭉 빼내주시면 완성이 돼요. 자, 이렇게. 그런 다음 이제 개고리에 연결을 시켜 볼 텐데 제가 한쪽 면은 이렇게 연결을 시켜 왔어요. 자, 그러면 연결할 개고리에 자, 이때 이렇게 평면으로 맞추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동글동글 돌아가기 때문에 넣어주신 다음에 위치를 잘 잡아야 하겠죠. 너무 많이 남겨두면 예쁘지 않을 거고 또 너무 작게 남겨도 예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개구리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매듭이 두 개가 나오도록 이렇게 옆에 매듭이 보이죠? 옆선 매듭이 하나, 두 개가 나오도록 두고 절반을 이렇게 감싸줬어요. 그러면 여기 끝쪽에서 이제 돗바늘 연결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면실은 관계없지만 라피아 실이나 피피삽 이렇게 접히는 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접혀져 있는 거 살짝 좀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접혀져 있는 채로 마무리해주면 예쁘게 말아지지가 않겠죠. 돗바늘에 남은 꼬리실 연결해서 제가 일단 기준점이 됐던 이 꼬리실이 여기 있지만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만날 거예요. 이 만나는 위치대로 여기 옆에 날개, 그 옆쪽 날개가 만나는 곳끼리 이렇게 돗바늘을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반대쪽도 동일하게 한 바퀴 돌아와서 만나는 곳끼리, 만나는 날개끼리 이렇게 한 바퀴 감싸줬어요. 자, 이제 그런 다음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걸 조금 예쁘게 정리해서 감싸줄 거예요. 이때 이렇게 돗바늘 내려두고 이렇게 전체를 그냥 예쁘게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않도록 먼저 아래쪽부터 예쁘게 감싼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돌려줄 거예요. 이때 위쪽을 돌려줄 때는 갑자기 두 겹이다가 한 겹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조금 많이 이렇게 감싸줬어요. 이때 윗부분이 풀어지지 않도록 예쁘게 정리해 주시는 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말아졌다 라고 생각이 들면 돗바늘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해줄 거예요. 자, 돗바늘은 저는 이 상태 그대로 전체 우리가 감쌌던 뱅글뱅글 돌려줬던 부분을 그대로 통과시켜 줄 거예요. 그런 다음 위쪽으로 쭉 자, 이렇게 빼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리고 남은 꼬리실은 여기에서 자르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가방 끈 쪽에 보면 중심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중심 부분에 따라서 안쪽으로 길게 숨겨주는 거죠. 꼭 굳이 길게 숨겨주지 않으셔도 어느 정도 이렇게 끝쪽에서 끝이 나지 않도록 사용하다가 매듭 꼬리실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쪽에선 조금 넣기 힘들 때는 반대쪽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반대쪽에서 조금 더 여유 있는 쪽에서 저는 이쪽이 훨씬 더 전체를 잘 통과해요. 그래서 이렇게 통과가 됐으면 꼬리실 전체에 숨기실 필요는 없고요. 이 상태로 잘라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죠. 그러면 이 상태로 크로스로 연결하셔도 되고 또 짧게 쓰셨다라고 하면 토드백용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한 가방끈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